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뽀개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34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는 일방 당사자입니다. 원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그런데 지금 한쪽에만 받는 걸 묻고 있고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죠. 즉, 집 팔고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밑에 사례에 보면 갑이 매도인이면서 또 임차인입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죠. 을은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입니다. 집을 사가지고 다시 세를 놓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매매대금은 이 경우에는 매매만 보면 되고 임대차는 볼 필요 없죠. 그래서 매매대금 1억 8천만 보면 되고요.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1년도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시도 조례인데요. 5천만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상한요율 5%라고 돼 있고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돼 있죠. 한도액이 80만 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도액이 80만 원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차는 볼 필요 없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1억 8천에 중개보수요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0.5%. 0.5%잖아요. 0.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억 8천에 58, 40, 515, 5, 90만 원이죠.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밖에 못 받고요. 쌍방에 받는다면 160만 원이겠지만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한도액이니까 답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입니다. 산출액은 90만 원이 나왔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는 점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죠.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즉, 이 사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민법에도 출제되고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상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을이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 시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2개월입니다. 2개월. 이게 2020년 12월 10일부로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종전에는 1개월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이게 제가 현행법에 맞게 고쳤습니다. 옛날 문제이지만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지금 을이 임차인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을이 즉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2기의 차임액이 3개가 나오고요. 3기의 차임액이 3개가 나오죠.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은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3가지죠.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3개인데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그래서 3개의 차임액 연체하는 경우 3가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3가지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2기의 차임액입니다. 2기의 차임액. 그 다음에 갑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동일한 조건이죠. 자, 이것도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는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이 됐고요. 2020년 12월 10일 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된 경우 을에 의한 임대차계 해지 통지는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3개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보통 3개월 월세를 떼고 내주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3개월 후에 받으러 오라고 하면 되는데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3개월 월세 떼고 미리 받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3개월 되기 전이라도 돈 내줘야 되죠. 자, 그래서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1번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2020년 12월 10일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1개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임대인입니다. 갑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4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는 갑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게 틀린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죠? 자,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1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중소속이잖아요.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 X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중 소속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여러 개의 사무소 안 되죠. 이중사무소 안 됩니다. 이중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똑같죠.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모두 다 금지됩니다. 안 됩니다. 다만 이중직업은 개인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에는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는 둘 수 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그 위원회 비교하는 정리 프린트 내드렸는데요. 5개 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고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죠. 그리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이 좀 특이하죠? 10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사실 모든 위원회는 홀수가 원칙이죠.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돼야 되는데 짝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위원회는 짝수네요.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이 신설됐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10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X네요. 될 수 있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추첨 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물론 중개사물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중개사물 된다, 안 된다 단정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해설인데요. 1번은 이중소속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모두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 5개 비교하는 것을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 들어가면 또 중개사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가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업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직업으로 하지 않고 한두 번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